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문은 if문 또는 if-else문입니다. if문은 조건이 참일 때 괄호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if-else문은 참일 때 실행할 명령과 거짓일 때 실행할 명령 두 가지를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if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을 해볼게요.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문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베리어블 유저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프롬프트문을 이용을 해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거고요. 사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그 숫자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if문을 사용을 해서 유저 넘버를 3으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인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if문 안에 있는 이 조건이 true이면 참이면 그것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alert문을 사용을 해서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3의 배수인 것이 체크가 끝나요.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else문을 사용을 해서 참이 아니라면 따로 이것은 조건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if문 다음에 오는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이라는 것이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alert문을 사용을 해서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표시해 주면 돼요. 이 else문은 if문에 같이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if문에 딸린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se문에는 따로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프롬프트 창이 나타났죠. 여기다가 35라고 한번 넣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창에 숫자를 넣어서 그 입력한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프롬프트 창에 나타났을 때 취소를 눌러볼게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엉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를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는 null이라는 값이 반환이 돼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되는 값이 유저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유저 넘버에 저장된 값이 null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null이 아니었을 경우에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체크할 게 유저 넘버가 null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에 먼저 if문을 이용을 해서 유저 넘버가 null이냐 아니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not 연산자입니다. 이게 null이 아닐 경우에만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을 해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이 안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null이 아닐 때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 해 나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null이 아닐 경우에만 이렇게 해라. 이 not 연산자는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null이라는 자료형은 유효하지 않은 값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not null일 경우, 즉 유효할 경우에만 처리를 해라 라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에 여기다 숫자를 안 넣고 취소를 누르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사용자가 취소를 눌렀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요. 취소를 누르지 않고 여기다가 77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에 대한 값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f문과 if else문을 사용을 해서 3의 배수 체크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if문 안에 있는 조건이 둘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논리 연산자인데요. 논리 연산자에는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AND 연산자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true일 경우에만 결과값이 true가 되고요. OR 연산자는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true이면 결과값이 true가 됩니다. AND 연산자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요.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소스는 두 개의 프롬프트 창을 열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숫자를 보고 두 개의 숫자가 모두 10 이하인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10 이하인지를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소스에서처럼 일단 프롬프트 창에서 취소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두 개의 프롬프트 창이 열리기 때문에 두 개 모두에서 널이 나오면 안 돼요. 두 개 모두 AND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널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모두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ND 연산자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문을 쓰고요. 넘버 1이 not 널이어야 돼요. 널이면 안 되고 AND 연산자는 앰퍼센드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버 2에서도 not 널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true로 만족해야 돼요. 얘도 널이면 안 되고 얘도 널이면 안 되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서 둘 다 true여야 이 안에 있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넘버 1이 10보다 작거나 또는 넘버 2가 10보다 작으면 나는 뭐라고 표시를 해줄 거냐면 alert 둘 중에 하나가 10보다 작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이게 OR 연산자예요. 넘버 1이 10보다 작아도 되고 넘버 2가 10보다 작아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돼요. 얘가 true이거나 얘가 true이거나.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10보다 작으면 이 문장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AND 연산자. 둘 다 만족해야만 돼. 이게 실행이 되는 AND 연산자고요. 밑에 있는 거는 OR 연산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연산자예요. 만일 둘 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else. 여기는 뭐라고 해줄 거냐면 10보다 작은 숫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하나는 11이라고 넣고 하나는 5라고 넣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가 10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오죠. 두 번째 숫자가 5였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15 하나는 50이라고 넣어볼게요. 10보다 작은 숫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조건에 맞는 게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와 OR 연산자는 if와 else문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소스를 좀 더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중에 또 하나는 스위치문이 있습니다. 스위치문이라는 것은 따져야 할 조건이 많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수술을 한번 보시면 프롬프트 창에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프롬프트 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4가지를 줬어요. 1번은 마케팅, 2번은 개발, 3번은 디자인입니다. 만약 if문으로 사용을 한다면 if 세션이 널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if 세션이 이를 때 그렇게 해놓고 if 세션이 2일 때 else if 세션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내려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1번부터 한 5번까지 있다면 쭉 더해줘야겠죠. else if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야 될 옵션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if와 else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그 값을 옵션으로 지정해 주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위치문이고요. 스위치문에서는 스위치와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사용을 할 때는 스위치라고 해주고 그 값을 따질 그 변수를 여기 괄호 안에다 써줍니다. 세션이라고 써주고요. 각각 따질 값들은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문 안에다 넣어주는데 이 케이스문 다음에 오는 것은 값만 올 수 있습니다. 식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값이 1일 경우에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넣어주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세션 값이 1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할지 그 명령을 적어줘요. 그리고 여기 안에 어떤 명령이 쭉 오겠죠. 그 다음 밑에는 브레이크를 써줍니다. 끝났어. 케이스 1에 대해서는 끝났어. 그 다음에 케이스 2에 대해서 값이 2일 경우에 또 어떠한 명령들이 오겠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다시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적어줘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케이스 1이 값이 1일 경우에 도큐멘트로 해서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표시해주고 브레이크 값이 1일 경우에는 끝내요. 그 다음에 값이 2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브레이크 끝내요. 그래서 쭉 옵션을 적어준 다음에 1, 2, 3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 마지막에 할 명령은 alert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옵션이 1, 2, 3이었는데 1, 2, 3이 아닐 경우에는 마지막 디폴트를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if, else if 쭉 나열하는 소스보다 훨씬 간편하고 보기에도 쉽죠. 그래서 if, else문을 사용하거나 옵션이 많을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2번을 눌러볼게요. 아이고. 그러면 개발 세션은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예, 2번에 해당하는 문장이 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1번을 누르면 마케팅 세션은 201호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문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